자, 일단 공지사항은 자, 오늘 남아있는 미분하고 적분의 속도와 속도 다 일단은 진도를 상황상 마저 다 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화분반은 특강이 오늘로 종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진도 나간 후에 여기에 대한 문제풀이는 목요일 특강이 진행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 참석을 해서 듣던가 아니면 그때 참석을 안 하면 목요일에 마지막 특강 시간에 문제풀이 한 거 영상 다시 올릴 테니까 그거 들으면서 특강은 마무리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일단 거기까지. 지금 여기 아무도 없거든? 나 진짜 미치겠다. 일단 속도와 속도 진행할 테니까 다시 한번 그 사항 알고 계세요. 금요일에 등원하는 거 아니고 금요일부터는 정규 수업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금, 토에 자기 반에 맞춰서 와서 수업 들으면 되고 일단 특강은 화금반은 오늘로 종료입니다. 오늘 수업 들은 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듣고 싶으면 목요일에 2시까지 와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목요일 수업한 거 문제풀이 그 영상 보시면서 교재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속도와 속도를 좀 출발할게요. 일단은 뭘 좀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속도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속력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속도는 기하 들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벡터입니다. 벡터. 벡터가 뭐냐면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벡터라고 하는데 속도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속력은 스칼라라고 해서 딱 크기만 갖고 있는 거야. 크기만. 그래서 보일 때까지는 뭐 두 개를 같이 혼용해서 썼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해서 속도를 배우게 되면 속도와 속도 배우면 두 개를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도는 벨로시티라 해서 보통 V로 많이 쓰고 속력은 스피드죠. 스피드. SPED. 이건 스펠링 아는데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스피드는 그냥 빠르기만 나타내는 거고 크기만 갖고 있다는 얘기고 속도는 방향까지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붙일 때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래서 속도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갖고 있습니다. 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X축이다라고 논다면 자 여기를 원점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잡아볼게. 그럼 여기서 우측으로 움직이는 애의 방향을 부호를 플러스로 놓으면 그놈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방향의 부호를 마이너스라고 놓겠다는 얘기야. 즉 우측으로 시속 5km/h로 움직이는 애가 있고요. 좌측으로 시속 5km/h로 움직이는 애가 있어. 그러면은 속력인 빠르기 자체는 스피드라는 빠르기 자체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에 5km씩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우측으로 움직이는 애의 방향의 부호를 플러스로 놓는다면 왼쪽으로 가는 애의 부호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한다는 얘기지. 그 우측으로 가는 애는 플러스 5km/h고 좌측으로 가는 애는 마이너스 5km/h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속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뭘 의미한다? 움직이는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나 속력은 어때? 빠르기 자체는 똑같지. 그래서 얘나 속력은 어때? 똑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속력은 방향을 신경 쓰지 않고 딱 크기만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될 게 속도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라는 방향을 갖고 있는 애고 속력은 그냥 빠르기만 의미하는 애거든. 따라서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된다라고 하나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일 때까지는 속도랑 속력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했어요. 왜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거든. 철수가 가면 오른쪽으로만 계속 가고 강물이 흐르면 위에서 아래로만 계속 흐르기 때문에 한쪽 방향을 바꿀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플러스라는 방향 하나만 가지고 썼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속도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개념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방향을 의미하는 부호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 꼭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니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속도도요 두 개가 있다고. 자, 뭐가 있냐면 니들이 고1 때까지 배운 속도가 평균 속도 얘기하는 거고, 속도에서 이제 미분에서 배우는 속도가 순간 속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평균 속도는요 미분에서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순간 속도는 순간 변화율과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한마디로 니들 여태까지 고1 때까지 그냥 속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구했단 말이야, 맞지? 그거는 평균 속도라고, 평균 속도. 예를 잠깐 들자면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가 부산입니다. 거리가 400km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총 5시간이 걸렸대. 그럼 고1 때 니들 속도 어떻게 구했어? 400을, 그죠? 400을 누구로 나눠서 5로 나눠가지고 80km/h다 이런 식으로 구했단 말이야. 니들이 고1 때 이렇게 계산해서 구한 거는 평균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속도. 한마디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계속 80km의 속도로 일정하게 가면 5시간 만에 도착한다 이 뜻이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가면 뭐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춰 쓰겠죠. 그럼 그때는 속도가 0일 수도 있고, 고속도로를 올라탔는데 쓱 보니까 경찰이 없으면 엑셀을 붕 밟아가지고 뭐 150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의 속도는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얘기하는 속도는요 이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한다고? 순간 속도. 반드시 순간 속도입니다. 그래서 순간을 생략해서 안 써요. 미분에서 얘기하는 속도는 반드시 순간 속도.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순간 변화율과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 x축이고 이 y축이고 이게 이제 원점이다라고 친다면, 일단은 저기 앞에서 배운 것부터 잠깐 복습하자면, 자, 이런 식으로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x축이고 함수예요. 맞죠? 그럼 여기 이제 a라는 점 하나와 b라는 점 하나를 잡겠지. 그럼 a를 집어넣어서 나온 y 값은 fa다 이렇게 쓸 거고, b를 집어넣어서 나온 y 값은 fb다 이렇게 쓰겠죠. 그럼 이제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었어. 맞지? 그럼 평균 변화율 어떻게 되죠? 평변이라고 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 a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맞지? x끼리 뺀 것뿐에 y끼리 뺀 거. 그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데 그거를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러면 순간 변화율, 뭐 미분 계수라고도 했죠? 그 애는 뭐야? 한 점에 다른 점으로 한없이 들러붙었을 때 그 점에서의 누구였죠? 접선의 기울기. 그거를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얘는 식으로 쓰면 위에 썼던 b-a분의 fb-fa라는 애가 있으면 요 뒤에 있는 점이 앞에 점으로 한없이 들러붙는다라는 의미로 극한을 써서 리미트 b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이거를 간단하게 f'a다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일한 겁니다. 이 동일한 건데 이번엔 여기가 이제 x축이 아니라 t축이 돼요. 시간축이 되고, 여기가 y축인데 y축이 의미하는 게 xt라고 해서 그 애의 위치를 표현하는 y축이 이제 설정이 된다고. xt라고 쓰는 이유는 그 애의 위치, 한마디로 지금 수2에서 하는 속도는요
X축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좌우 이동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축이 X축 하나만 있으면 돼. 거기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X축 위에서 나의 위치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X라는 애를 쓰시고 그 애의 위치가 시간인 t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위치를 XT라고 쓴다는 얘기지. 누구라고 쓴다고? XT. 한마디로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 똑같이 그리면 내가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얘는 y는 XT라는 함수가 되겠지.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 이제 A초야, A초. 초, 분, 뭐 시간 상관없는데 그냥 초로 할게요. 0초부터 요이 땅 해서 A초가 됐을 때 그때 이 놈의 위치가 있겠지. 그건 XA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B초 후에 이 애의 위치가 있겠지. 그럼 얘를 누구로 써요? X, B라고 쓴다고. 그러니까 지금 함수에서의 개념을 시간하고 위치에 대한 함수를 동일하게 바꿔만 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누가 있겠어요? 기울기가 있겠지. 그럼 그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아 죽겠다. 자 어떻게 구해? 역시나 누구? B-A분의 누구요? XB 마이너스 XA다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 식의 의미가 뭐야? 요놈에서 요놈을 빼면 여기 위치에서 그죠? 여기 위치까지 가는 동안 걸린 시간이야. 맞지? 걸린 시간이고 위에 XB에서 XA를 뺀 건 뭡니까? 요놈의 위치에서 요놈의 위치를 뺀 거니까 이동한 거리라고. 따라서 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요 개념. 요 개념. 이동 시간으로 거리를 나눠주는 개념이 된다고. 동의해요? 그걸 이제 누구라고 불렀던 거야? 평균 속도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뭐 색다른 건 아니고 이제 고1 때까지 애들이 일반적으로 속도 구했을 때 썼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간 속도라는 건 뭐냐면 딱 요 시각 A에서 요때 그 순간적인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여기서 의미하는 순간 변화율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순간 변화율. 따라서 식은 똑같아요. 식은 어떻게 돼? B-A분의 XB 마이너스 누구 XA라는 애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B가 A로 한없이 다가간다 이거죠. 그럼 이 순간 속도, 순간을 생략한다 그랬어요. 그럼 미분해서의 속도는 뭐야? 요 점이 요 점으로 한없이 다가갈 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건데 그죠? 한마디로 무슨 그래프죠? 위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된다. 순간 속도인데 순간은 생략해서 안 쓰겠다. 딱 그 A초일 때 순간적인 변화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순간적인 변화율이 있을 거 아니냐고. 함수에서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시간과 위치에 따른 그래프에서는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라고 이름을 그냥 다르게만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일단은 속도하고 각도에 대한 기본 베이스. 그래서 그냥 속도라고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는 순간 속도라고 기억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영상으로 듣는 거니까 잠깐 멈추고 필기를 하셔도 좋고 최대한 강의는 깔끔하게 하고 문제 좀 풀어드릴 테니까 자, 요거 좀 잊지 마세요. 자, 결론이 뭐야? 시간하고 위치에 따른 그래프에서 우리가 앞에서 하듯이 미분 계수인 순간 변화율을 구하면 그게 바로 누가 되더라? 속도가 되더라. 즉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누가 된다고? 속도. 그거를 딱 외워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심플하게 얘기하려면 아무도 없는데 마스크 끼고 혼자 하려니까 죽겠구만. 자, 그래서 니들이 이제 이 관계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위치가 있어요. 위치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XT로 표시한다고 이유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위치를 뭐 하냐면 미분을 딱 해요. 그러면 좀 전에 했지만 위치를 미분하면 누가 된다? 속도가 된다. 근데 순간 속도라고. 그래서 얘는 보통 VT로 씁니다. 근데 이 속도의 의미가 중요해. 이 속도의
의미가 뭐였어? 아까 저 그래프에서 지웠지만 시각 A라는 특정한 시각에서의 순간적인 속도야.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그거를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한다고. 다시 누구라고 하냐면 시각 A에서의 위치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되는 위치의 변화율 이렇게 쓸게요. 따라서 속도의 정확한 의미는 시각 A에서의 위치의 변화율입니다. 위치가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순간 속도니까. 따라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 다시 얘기하면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라고. 그럼 이 위치라는 식을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얘기지.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즉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를 구하려면 위치를 미분하면 돼. 위치의 변화율 한마디로 이 위치라는 이 식을 뭐 해달라는 얘기다? 미분해달라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순간적인 속도에 따라 당연히 위치가 많이 변하고 안 변하고 많이 달라지겠죠? 순간적인 속도가 100이면 위치가 순간적으로 많이 변할 거고, 순간적인 속도가 10이면 그만큼 위치가 조금 변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하고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어떤 애의 변화율은 그 애를 미분해달라는 뜻인데 위치의 변화율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속도라는 애를 또 미분을 할 수가 있겠지. 속도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뭐야?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겠다는 얘기니까 속도를 미분하시면 뭘 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속도의 변화율을 구하겠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그놈을 가속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아시겠어요? 그놈을 누구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가속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애를 보통 AT라고 쓴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 애의 의미는 뭐다? 시각 누구? A에서의 누가 된다? 속도의 변화율이 되겠죠. 한마디로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속도를 뭐 해달라는 얘기다? 미분해달라는 얘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니들은 이 박스 안에 들어간 내용을 충분히 반복하시면서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위치라는 식이 등장하고 속도를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고 속도라는 식이 나와 있는데 가속도를 물어보면 얘를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위치에서 가속도로 가려면 미분을 몇 번 하면 돼? 2번 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개념하고 이 내용을 딱 외워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문제를 좀 풀게 되니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지금 137페이지에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425번은 속도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삭제하세요. 일단 426번부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내가 426번을 일단은 그냥 하나만 풀게. 간단하게 426번 하나만 풀고 내용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426번을 보시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 이런 말이 또 나오는구나. 그럼 이것도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위치나, 그죠? 좌표나, 뭐 위로 이렇게 던져 올리는 거 있어. 그 연직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위치가 높이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위치, 좌표, 높이가 다 동일한 의미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괜찮겠네. 그래서 거기 이제 X분하고 보시면 보통 이제 XT로 쓰는데 그냥 X라고 썼네요. 그죠? 보시면 T의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누구? 2T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몇 T? 2T라는 애가 있는데 T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변한대요? T라는 애가 0에서부터 5까지 변할 동안 평균 속도를 일단 구하려네. 평균 속도 하나 구하시고 그 다음에 평속 구하시고 T가 누구? C라는 그 점에서의 누구? P의 속도라고 나오네. 당연히 순간 속도입니다. 우리 X가
X가 C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를 어떻게 썼죠? 미분에서 C 집어넣었잖아, 맞지? 똑같은 개념입니다, 얘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순간 변화율, 얘는 평균 변화율이다 이거지. 그걸 아까 여기다 써줬던 그 개념으로 한번 풀어봐라 이거야. 한번 해볼게.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0에서 5초까지 변하니까 5 빼기 0분의 얘는 t에다가 누구 집어넣어? 5 집어넣은 거에서 맞지? 여기 t에다 5 집어넣은 거에서 누굴 빼? t에다가 0 집어넣은 걸 빼서 구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놈이랑 우리는 C에서의 속도가 궁금하니까 맞지? 속도는 위치를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 이거야. 따라서 얘를 미분한 걸 V라고 해서 이 아래다 써볼까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거기에다 이제 t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 C에서 물어보니까 C를 넣으란 말이야. 그럼 이게 늘 한 게 뭐가 나오겠어요? 3c 제곱 마이너스 4c 플러스 2가 되니까 맞습니까? 요게 바로 계산을 하시면 얘는 숫자로 튀어나올 테니까 계산을 하시면 여기서 C 값이 나오겠지. 근데 C가 T 값이잖아. 그러니까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항상 요이 땅 하고 나면 0초에서부터 1초, 2초 항상 시간 T는 항상 양수입니다. 아시겠어요? 타임머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1초, 마이너스 2초 이런 건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과거는 따지지 않는 겁니다. T는 항상 양수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림도 T가 음수 쪽, 한마디로 Y축 왼쪽은 그리는 게 아니야. 그럼 T가 음수인 쪽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아요. 니들이 나중에 타임머신을 하나 개발을 좀 해주시면 이제 그때 배우는 애들은 T가 음수인 것까지 배울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된다라는 거 좀 잊지 마시고 이 문제 풀면서 여기 조금 더 이제 필기를 좀 해드렸는데 자 이런 거 좀 더 기억을 이제 해주시면 좋습니다. 속도가 0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멘트들이 있어. 그런 건 좀 암기를 역시나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 너무 쉬워요. 그냥 멈췄대, 멈췄으니까 속도가 0인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요게 중요해. 요거.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요 땅에서 우측으로 막 가고 있었어. 집에서 출발해서 이제 차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기 가스레인지 불을 안 끄는 것 같아. 그럼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다가 뭐 갑자기 뒤로 가나? 그건 아니죠. 그럼 가다가 뭐 해야 돼 일단? 멈춘 다음에 반대로 가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내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잠깐 멈췄다 가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플러스 0 마이너스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은 속도가 0이 돼서 순간적으로 멈춰야 된다. 아시겠어요? 근데 속도가 0이 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도 아니야. 명제죠 일종의. 왜냐면은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가스레인지 불 안 끈 것 같아. 그럼 멈췄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끈 것 같아. 그럼 멈췄다가 다시 가겠지. 그러면은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때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누가 되는 건 맞아? 잠깐이라도 0이 되는 건 맞다. 이게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죠?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온다고. 여기가 땅바닥입니다. 땅바닥. 여기서 돌을 위로 던져.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뭐야?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던 애가 이제 떨어질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그럼 얘도 요놈하고 말만 다르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최고 지점에서 뭐해? 잠깐이라도 멈췄다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 맞아? 그래서 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말도 말만 다르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랑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런 애들이 나오면 속도가 좀 0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니들이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게 뭐냐면 A와 B가 운동 방향이 반대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A와 B가 누구라고? 운동 방향이 반대. 그럼 하나가 우측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다른 하나는 반대인 좌측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지. 운동 방향을 의미하는 게 속도의 부호에 아시겠어요? 한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넣으면 반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A와 B가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달라는 얘기냐면 A의 속도와 B의 속도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문제를 푸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아무도 없는데 진짜 열심히 한다 이거. 자 그럼 이제 A와 B가 운동 방향이 뭐가 있어요? 같을 때가 있겠지. 운동 방향이 같으면 요거 두 개 곱한 게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이 좀 배경지식으로 좀 갖춰져 있으면 이제 미분 쪽에서의 속도 가속도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푸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속도 가속도 이제 활용 문제가 이 교재에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 미니 퀴즈식으로 하나 정도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강의 들으면서 필기를 잘 좀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개념은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미분 쪽 문제 풀고 적분 쪽으로 넘어갈 때 강의를 다시 한번 껐다 킬게요. 요거는 이제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튜브 돈 좀 벌어봅시다.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이제 할 테니까 잘 봐요. 일단 요런 것도 좀 기억하란 말이야.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게 이제 미분 쪽에서 속도가속도의 활용 파트인데 이게 이제 교재에 문제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잘 봐주시는데 내가 이걸 안 지운 이유가 있지. 위치의 변화율, 위치라는 식이 t에 대해서 존재할 거라고. 그럼 그 애를 미분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용어 대신에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속도라는 다른 이름을 붙여놨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이해돼? 아,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에어컨 위에, 그죠? 베트남 모자는 올라져 있고, 그죠? 하여튼 뭐, 잘 들으세요. 일종의 애칭이죠, 애칭. 위치의 변화율의 일종의 애칭, 속도. 속도의 변화율의 애칭, 가속도, 이런 뜻입니다. 근데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은 애칭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자주 쓰는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애칭 없이 이 멘트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뭐야? 이 길이라는 애가, 그죠? 길이를 보는 L이라고 쓴다면 이 L이라는 길이가 T에 대해서 표현이 돼 있겠지. 아니면 니들이 이 T에 대한 식으로 만드셔야 돼. 그래서 그 L을 뭐 해달라는 얘기야? 미분해달라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넓이의 변화율, 그럼 넓이라는 애를 S라고 한다면 그걸 T에 대한 식으로 니들이 만드셔야 돼. 그래서 역시나 뭐 하라는 얘기야? 미분하라는 얘기고, 부피의 변화율 VT라고 놓고 역시나 미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애들 애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멘트 그대로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LT나 ST나 VT나 길이나 넓이나 부피가 이 T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위치, 속도, 가속도 이 문제에서 이 ST라는 이 위치를 T에 대한 식으로 대부분 줍니다. 그냥 T에 대한 식이 있으니까 그걸 미분만 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T에 대한 식을 문제에서 안 줘. 그냥 니들이 T에 대한 식으로 직접 만들어 놓고 미분을 때려야 돼. 따라서 이런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니들이 T초 후에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T초 후에 길이는 어떻게 될까? T초 후에 넓이는 어떻게 될까? T초 후에 부피는 어떻게 될까? 그래야 T에 대한 식으로 니들이 얘네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T초의 상황을 생각해서
일단은 식을 세워. 식을 세우라고. 그래서 그 애를 미분을 하시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자, 미는 퀴즈. 집중. 자, 보세요. 코로나 언제 끝나냐. 자, 뭐 쉬운 걸로 예를 하나 들게요.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의 반지름이 있겠죠. 자, 반지름이 3이고요. 이 반지름이요. 반지름이 초당 2cm씩 증가한대요. 그때 5초 후에, 몇 초 후? 5초 후에 이 원의 5초 이 원의 넓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해보래요. 유라, 그죠? 변화율은 어떻게 되는지 구해보랍니다. 전화도 안 받고 있어. 어떻게 되는 거야? 넓이의 변화율. 아시겠어요? 그럼 일단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넓이의 변화율이면 항상 몇 초의 상황을 생각해서 t초의 상황을 생각해서 st라는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놓고 미분을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생각하는 거야. 몇 초의 상황을 생각해. t초의 상황을 생각해서 자,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할 거 아니야, 반지름. t초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냐고. 처음이 3짜리였는데 초당 2cm씩 증가하니까 t초의 반지름은 3 플러스 몇 t? 2t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럼 따라서 t초의 넓이를 st다 이렇게 한다면 반지름이 얘니까 3 플러스 2t의 제곱 파이가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를 뭐 해야 돼요? 미분을 하셔야 된다고. 뭐 합성하면서 미분법을 쓰든 전개해서 하든 전개해서 했다라고 치면 뭐가 나오겠어요? 4t 제곱이니까 미분하시면 8t가 될 거고 12t니까 미분하면 12가 되겠지. 12, 그죠? 그 다음에 9는 사라질 거고 상수인 파이는 그냥 곱해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t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을 구했는데 거기 t라는 애가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몇 초 후의 상황인 거죠 지금? 5초 후의 상황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여기다 t 대신에 얼마를 넣으라고? 5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라는 얘기죠. 40에다 12 더하니까 52파이가 답이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알고 계시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필기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강의를 찍은 지가 올리려면 한 45분씩 끊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잘 되면 적분 쪽에 속도는 이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건 알잖아. 적분이니까. 그죠? 금방 끝납니다. 내용 설명이. 어차피 강의로 듣는 거니까 굳이 뭐 필기할 시간을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137쪽부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몇 개만 풀고 자, 431번 몇 번? 431번 오타가 있어서 그래. 수정해서 풀게요. 어차피 문제도 몇 개 안 되니까. 어떻게 수정하면 되냐면 PT라는 애의 그 위치가 2t제곱 마이너스 2t고요. 그 다음에 QT라는 애의 위치가 t제곱 마이너스 8이 아니라 t제곱 마이너스 8t라고 수정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그냥 아까 개념이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P하고 Q가 서로 반대 방향 밑줄, 반대 방향. 얘하고 얘가 서로 반대 방향이래. 방향 나오면 항상 속도야. 속도에 부어가지고 방향 결정하는 거니까. 따라서 얘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얘 미분하시면 속도 되는 거 아니야? 이놈의 속도. 그럼 미분하시면 누구? 4t 마이너스 누가 돼? 2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Q'T는 누가 됩니까? 2t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럼 반대 방향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 어때? 부호가 반대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4t 마이너스 2 곱하기 2t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0보다 어떻다?
작다로 문제를 푸시면 거기서 이제 t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 처리 좀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435번 435번을 좀 볼게요. 지면으로부터 15m의 높이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물체를 던졌더니 지면으로부터 높이 거기다 미줄 치세요. 땅 바닥에서부터의 높이인 HT라는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2차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5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0t 더하기 얼마다? 1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잘못 읽어서 여기다 뒤에다 자꾸 15를 더하면 저 터져. 왜냐면 t에다 0 넣어봐. t에다 0이 들어갔을 때의 값이 이미 얼마야? 15지. 그러니까 아직 던지지 않았을 때도 높이가 이미 15m 위에 있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다 15를 따로 더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식은 지금 세워져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높이가 일종의 위치 개념이라 그랬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런 말 하네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높이. 그럼 거기 최고 높이가 포인트겠죠.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아까 얼마나 했지?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셔야 돼. 얘를. 그럼 마이너스 10t 플러스 얼마? 20 강의 들으면서 대답해라.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지금? 0. 그럼 t가 얼마 들어가? 2. 그럼 몇 초 후에 최고 높이에 도달해? 2초 후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고. 그럼 그때의 높이를 물어봤잖아. 높이를 구하는 식은 얘입니다. 그지? 여기에 t에 뭐가 들어가면은 그때 높이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제 몇 초 후에 높이가 필요해? 2초 후에 높이가 필요한 거니까 답은 뭐야? 2를 집어넣어서 니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439번 이런 거는 이용별로 뒤에 거 하나씩만 풉시다. 439번을 가만히 보시면 일단 원점을 출발해서 움직이고요. t초의 위치 x를 그냥 선생님 xt라고 쓸게요. 뭐라고 줬냐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8t제곱 플러스 얼마? 16t다 이렇게 줬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근데 운동방이 처음으로 바뀌는 시각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봅니다. 그럼 포인트가 두 개죠? 운동방이 처음으로 바뀌는 거 하나, 물어보는 게 가속도라는 거 하나, 맞지? 그러면은 속도도 나오고, 왜냐면 운동방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라는 얘기니까 이놈을 한 번 미분해서 속도도 구해야 될 거고 또 한 번 미분해서 미분한 표시를 두 번 붙입니다. 이게 도함수라고 해요. 이게 이제 가속도니까 얘까지 다 구해 놓으셔야 되겠네. 그럼 얘 미분하시면 어떻게 나오죠? 3t제곱 마이너스 16t 더하기 16 이렇게 나오고 또 얘 미분하시면 6t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속도니까 얘가 지금 누가 됐으면 좋겠다? 0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 아, 니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은데. 마시12 마사해서 나 혼자 된다 그죠? 마이너스 16. 여기서 t 값이 3분의 4 하나 나오고 여기서 t 값이 4가 하나 나오네. 그럼 t 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온다. 속도가 0이 될 때가 2번 있다는 얘기야. 다시 속도가 0이 될 때가 몇 번 있다고? 2번. 그냥 처음으로다. 처음으로는 당연히 시간상 앞쪽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얼마일 때? 3분의 4초 후에, 그죠? 그때의 가속도를 물어본다는 얘기야. 여기다 t 대신에 얼마 넣어? 3분의 4 대입해가지고, 맞지? 그때 이 가속도의 값을 구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상 이해인데, 그래프상 이해인데요. 거기 441번. 441번이 또 문제가 오류야. 거기서 옳은 거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옳은 거 아닌가? 얘는 441번 잠깐 봅시다. 니네 지금 그림 그 교재 그림하고 같이 보세요. 일단 뭐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그래야지 뭐. 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1번 봐봐. 1번 1초 후 운동방향이 바뀐다라고 했는데 니네 잘 봐야 된다. 이게 T지. 여기가 XT지. 이게 위치 그래프야 지금. 여기가 XT냐 VT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치 그래프야. 그럼 위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속도, 그죠? 위치 그래프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된다며.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 속도 얘기한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제 1번 봐. 1초 후에 운동 방향이 바뀌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가 1초잖아. 그럼 1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 0이죠. 그럼 여기서 속도가 누가 된다는 얘기야? 0. 그러면 그 왼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지. 플러스란 말이야. 우측은 내려가니까 누구야? 마이너스지. 그럼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1번에 운동방향 바뀌는 거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 자, 두 번째. 운동방향이 몇 번 바뀌어? 6번 바뀌냐고 물어보는데 좀 전에 한 게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 바뀌고 2번 바뀌고 3번 바뀌고 4번 바뀌고 5번 바뀌고 몇 번 바뀌어? 6번 바뀌는 거 맞겠죠? 3번 4초까지는 수직선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집중해봐. 벌써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 1번에서. 왜냐면 1초까지는 양의 방향인데 1초에서 2초까지 음의 방향이지. 벌써 1초 후에 방향이 바뀌어. 근데 몇 초에서 몇 초까지? 1초에서 4초까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같은 양의 방향으로?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수직선으로 표시하면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1초 동안은 이렇게 가는 거야. 1초 동안은 양의 방향으로 갔다고. 우측을 양의 방향으로 놓는다면. 근데 1초 후에는 뭐야? 1초 후에 2초까지는 여기서 다시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갔다가 1초일 때 멈췄다가 뺏긴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4초까지 계속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벌써 1초 후에 방향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번이 틀렸어요? 3번이 뭐야? 틀렸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오류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오류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옳은 거 찾는 건데 그게 아니라 틀린 거 찾는 걸로 바뀌어서 답이 3번으로 가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은 나왔지만 마저 볼게요. 4번 보시면 몇 초 후의 위치, 5초 후의 위치. 이게 지금 위치 그래프잖아. 위치 그래프니까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y좌표가 그냥 위치 얘기하는 거야. 맞지? 5초 후의 위치는 어디야? 5초가 여기 있네. 5초 후의 위치 얼마야? 마이너스 2네요. 그 다음에 7초 후의 위치도 똑같이 마이너스 2니까 위치 같은 거 맞고. 그 다음 5번 봐. 4초 후에 송 여기다. 맞지? 4초면 어디야? 4초면 여기잖아. 그럼 여기에서의 속력이죠. 속력은 아까 얘기했지만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속도의 절대값. 그럼 4초일 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잖아. 음수. 그럼 그 음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기 때문에 4초일 때 속력은 양수가 된다고. 맞죠? 근데 무슨 말을 해? 2초 후에 속력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2초는 어디지? 2초는 여기 있잖아. 2초에서의 속도가 얼마야? 0이지. 그럼 거기다 절대값을 씌워봤자 0이죠. 그러니까 양수가 0보다 크다. 맞는 말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위치 그래프냐 속도 그래프냐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위치였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고, 만약에 이게 속도 그래프였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야.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시죠? 마지막에 444 풀고 적분으로 넘어갈게요. 444 444번 풀고 넘어갑니다. 444번 444번은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조심할 게 있는데 여기가 VT로 돼 있다고. 여기가 속도란 말이야. 속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야. 그럼 얘가 속도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y값이 그냥 속도 얘기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는 가속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집중하세요. 여기가 A초인데 기억에 A초일 때 가속도 0이네.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죠. 그럼 가속도 0이다. 기억 맞고. 니은
A에서 어디까지? 이게 비고의 C인데 속력이 감소합니다. 니은 속력이 감소하는데 이거 틀렸지? 왜 틀렸어? 잘 들어. B하고 C초 사이 봐봐. 요점의 Y값보다 요점의 Y값이 더 작잖아. 예를 들어서 요점의 Y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요점의 Y값은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야 될 거 아니야, 속력을. 그럼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1이고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2잖아. 그러니까 어때? 속력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B하고 C 사이에서는 속력이 증가한단 말이야.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탈락. 디귿. A하고 B초 사이랑 그 다음에 누구? B하고 누구? C초 사이 운동방향 서로 반대냐라고 물어봤는데 운동방향은 반대라는 얘기,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지? 이거 자체가 속도 그래프니까 A하고 B 사이의 Y값들은 T축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죠? B하고 C 사이는 마이너스지? 플러스에서 0 됐다가 누구로 바뀌었어?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B초에서 누가 운동방향이 바뀐 거? 맞습니다. 그죠? 방향 반대인 거? 맞다는 얘기야. 기억하고 누가 맞아? 디귿이 맞습니다. 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저 푸는 내용 설명이 되게 짧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드릴게요. 잠깐 껐다가 다시 키겠습니다.